오늘의 첫 번째 오더다. 봉골레 하나 빨리빨리 안 움직이나. 안녕하세요, 봉골레입니다. 오늘은 한 친구의 고민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친구가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 야, 나 회사 출근하기 싫다 요즘. 그런데 이 친구는 좋은 회사를 이번에 옮기게 됐다고 저한테 밥까지 산 친구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저한테 연락이 와서 출근하기 싫다며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어떤 이유에서 회사가 가기 싫냐, 회사를 출근하기 싫으냐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친구가 회사 내에서 압박을 준다. 계속. 무슨 압박이냐 물어봤더니 회사 내 부서도 지금 없애버리고 심지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공고 사직을 권유를 하고 아니면 감봉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부서를 이동시켜서 원래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원래 맡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긴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친구의 입장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회사를 다닐 때 부서가 없어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부서 뺑뺑이라고 해야죠. 부서를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공학계도 여러 가지 일을 배울 수는 있었지만 이게 부서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상사가 있고 그 부서마다 팀장들이 있고 과장들이 있고 각 부서에 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서장들하고 다시 업무의 호흡을 맞춰야 되다 보니 굉장히 업무에 스트레스가 과중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친구는 대표님이 직접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 너의 의견을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친구는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 저녁으로 부서장과 아니면 임원진과 아니면 대표님들하고 미팅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매번 이야기하는 게 회사가 힘들다, 경영이 악화됐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은 회사가 힘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 회사를 입사할 당시 부서가 인력이 필요했었고 매출도 굉장히 많은 부서였고 회사가 모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회사는 상장 전인 회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상장 직전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영 악화를 빌미로 사직 권유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너 연봉 계약을 써져 있고 계약 근로 기간이 있는데 왜 연봉을 삭감해가면서까지 부서를 이동하려고 하냐. 너는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리라고. 나는 연봉 삭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서 내가 나가야 한다면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밟아달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달라. 솔직히 지금 상장하는 회사라면 굉장히 매출도 상승세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서 이동과 각종 빌미들로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퇴사 권유를 하는 건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런 방식은 상장 직전에 단계에 있는 회사들의 몸집 키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M&A의 회사 인수합병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제가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현 상황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는 많지만 불합리한 해고 과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라는 얘기, 그리고 연봉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된 직장인한테 1년 계획을 세워둔 직장인들한테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직장을 다니면 굉장히 많은데요. 노동관계, 고용과 노동관계 굉장히 상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친구의 고민을 조금 더 들어보니 회사 대표가 자회사 대표,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님께서 친구에게 실업급여를 나올 수 있게 해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는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정부에서 실업자를 위해 근로를 열심히 하다가 실업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에요. 마련된 제도고
구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주겠다 안 주겠다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고민들을 다 들어보고 나서 제가 제 아는 대표님, 제 아는 노무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노무사님 또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갈 생각이 없다. 희망퇴직을 권유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다 해주시는 거는 당연히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제가 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협상이라는 단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만약에 회사가 아침 저녁으로 친구를 불러낸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간다. 분명히 이런 부분으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나한테 계속 해고 권유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들어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용과 노동 관계에서는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협의점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은 지켜야 될 약속이에요. 그 약속 관계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고 피고용자, 고용을 받는 직장인들은 그 계약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성과를 보상받는 제도예요. 계약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도 이런 점들은 유의해 주셨으면 해요. 고용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요. 존버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존버밖에 답이 없다. 왜냐면 친구도 너무 억울할 거예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연봉 계약을 하고 스카웃이 돼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업이 M&A 과정에서 부서를 없애버리고 그 부서에서 다른 동료들은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다른 부서들로 해체가 돼버리는 상황.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쓰고 불합리한 대우에서 불합리한 협의점에서 타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부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에게도 다른 직장인들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얼굴에서는 화가 날지언정 마음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요즘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서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무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막 찾아보지 마시고 카페나 고용노동부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알아보시면 가장 정확할 거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파이팅입니다.